국립암센터 영한 의사들의 수다. 안녕하세요. 전 유방암센터 외과의사 한지영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혈액종양내과 의사 최희정입니다. 네, 저는 방사선 중요학과 의사 김연주입니다. 저희가 다 모두 유방암 치료를 담당하고 있지만 사실 하는 일들이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먼저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외과 의사는 수술적 치료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유방암은 수술적 치료는 거지 반드시 필요한 치료이기도 하고 또 가장 먼저 하는 치료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요즘은 항암을 먼저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또 이제 내과 선생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다음 최희정 선생님께서 하시는 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저희 혈액종양내과는 이제 암에 대한 약물 치료를 담당하는 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항암 치료부터 뭐 요즘에 많이 쓰이고 있는 표적 치료, 면역 치료, 그리고 유방암에서의 호르몬 치료까지 약물 치료 전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 저희 방사선 중요학과는 X선이나 양성자 치료와 같이 방사선 치료를 담당하고 있고요. 유방암에 있어서는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한 방사선 치료를 계획하고 시행하는 과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좀 책에 없는 내용, 좀 외래에서 질문을 좀 많이 받는 내용들 위주로 오늘 질문들을 저희가 좀 추려봤습니다. 추려봤고 어느 과부터 질문을 시작해 볼까요? 아무래도 외과에서 먼저 시작을 하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운데 있는 제가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술적 치료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하나 뽑아주시죠. 예,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항암하고 병이 좋아져도 꼭 수술을 해야 하나요? 이렇게. 예, 사실 되게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요즘은 암이 좀 크기가 크거나 좀 심한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먼저 하고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항암을 하는 경우에 항암 반응이 좋으면 암이 줄어들거나 거의 없어지는 경우도 많이 생겼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수술하러 저한테 오시면은 암이 없어진 것 같은데 꼭 수술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저는 이제 아직까지는 표준 치료는 수술은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항암을 하고 나서 많이 줄어드는지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초음파도 보고 MRI 검사라는 것도 하게 되는데 MRI에서 암이 남아있는 게 없다 거의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 암은 세포 단위이기 때문에 거기 원래 암이 있던 자리에 암세포가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RI가 100% 정확성을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원래 암이 있던 부분을 저희가 수술적으로 절제를 하고 그쪽 이제 병리과 선생님한테 보내서 정말 암세포가 안 남아있는지까지 확인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항암 후에도 수술을 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고요. 하지만 이제 갈수록 이제 수술적 치료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유방의 모양을 망가뜨리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수술을 안 하고 하는 방법들을 연구 단계에는 있지만 아직은 수술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외래에서도 이제 정말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인데요. 제가 이제 MRI 보면서 MRI에서는 병을 잘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그럼 수술 안 해도 되냐 이렇게 비슷하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암이 싹 없어졌는지는 수술을 해야지만 알 수 있다. MRI에서 보는 건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수술을 아직 항암제 잘 들었다고 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수술을 하고 이제 조직 검사가 나와서 이제 노 레지듀얼 치면 이제 암이 안 남아 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환자분들이 그걸 설명을 드리면 암이 안 남았는데 괜히 수술했네 약간 그런 말씀을 많이들 해주세요. 하지만 또 이제 그렇게 항암 반응이 좋아서 암이 없어지는 것 자체가 예후에도 또 많이 도움이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암이 1mm라도 남아있는 거랑 뭐 완전히 없어진 거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그거를 MRI에서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MRI에서 병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수술로 떼보면 다 흉터만 남아있던 경우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MRI 검사 정말 좋은 검사긴 하지만 아직 수술 조직을 확인해서 병이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얼마나 남아있다를 구분하기까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술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항암을 하고 저희가 수술을 하고 또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방사선 치료도 들어가게 되는데 또 궁금해하시는 거는
암이 거의 없어졌는데 또 방사선 치료도 해야 되냐 또 이런 걸 하시는데 어떻게 되죠? 보통 기준이? 방사선 치료는 국소 재발을 억제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제 수술로 암 덩어리를 다 제거했다고 하더라도 추적을 해보면 방사선 치료 없이 지내시는 분들의 또 많은 수에서 재발을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수술로 다 종양을 제거하고도 방사선 치료를 해야 그분들을 추적 관찰했을 때 재발률이 확연히 떨어지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재발 억제를 위한 방사선 치료는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질문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최희정 선생님께서. 네,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전절제를 했는데도 유방암이 재발할 수 있나요? 예. 역시 이것도 많이 받는 질문이고 환자분들한테도 이제 많이 설명드리는 질문인데 수술을 보면은 일단 전절제술이랑 이제 부분절제로 나뉘어지는데 전절제를 하면은 대부분은 다 절제가 되지만 유방 조직은 다 절제가 되지만 이제 남아 있는 뭐 피부라든지 아니면 근육이라든지 또 이제 지방 조직 이런 조직들이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절제를 했어도 특히나 이제 암의 크기가 원래 좀 컸던 분들은 또 그런 남아있는 조직에 또 재발할 확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부분 절제를 한 것보다는 재발률이 떨어지긴 하지만은 그래도 재발이 안 되는 건 아니라서 저희가 늘 뭐 MRI나 초음파나 이런 거를 전절제를 하신 분들도 체크를 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방사선 치료도 달라지죠. 유방을 전절제 했을 때랑 부분 절제 했을 때랑 또 방사선 치료도 달라지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초기 유방암이신 경우는 전절제 후에 방사선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뭐 인프절 전이가 처음에 있었다거나 또는 흉벽 이런 데 침범이 있었다거나 또는 암의 크기가 5cm 이상으로 컸다거나 그러한 경우들에는 전절제를 한 후에도 방사선 치료를 생략하면 재발 위험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러한 이제 자세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 오시면 같이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김현주 선생님께서. 네. 수술한 곳에 물이 고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 이거는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저희가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떼내고 나면 이제 빈 공간이 생기는데 이제 몸에서 나온 물도 고이고 또 이제 피도 좀 나고 지혈을 완벽하게 하고 나오지만 그래도 피가 좀 나면서 피도 고이고 이렇게 해서 고이게 됩니다. 빈 공간에 고이게 되는데 내 몸에서 나온 물이기 때문에 뭐 지저분한 물은 아니지만 그 고인 물의 양이 많을 경우에는 이게 오래되고 하면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렇게 고이지 말라고 수술 직후에는 저희가 배액관이라고 해서 주머니, 피주머니 같은 걸 차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을 매일매일 저희가 체크하게 되는데 보통은 30cc 이하로 나오면은 이 정도 양이면은 내 몸에서 저절로 흡수가 되겠구나 생각해서 이제 그 배액관을 제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제거를 하게 되는데 배액관을 뽑고 나서도 물이 계속 차는 분들이 있어요. 태어나고 외래 와 보시면은 거기에 빵빵하게 부어 있거나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오래 고여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양이 많을 경우엔 저희가 외래에서 주사기를 꼽거나 해서 물을 좀 뽑아주고요. 그거를 뭐 일주일 또는 2주 단위로 이제 정기적으로 뽑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한두 번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오래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너무 오래될 것 같으면은 그 배액관을 또 다시 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충분히 줄고 나서 뽑기 때문에 흔한 경우는 아닌데 환자분들에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꼭 이제 많이 수술 부위가 부풀거나 뭔가 진짜 물이 찬 것 같다 이러면은 꼭 이제 수술하신 선생님 외래로 방문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 마지막 최희정 선생님께서 뽑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후 유방 통증이 있고 딱딱해지고 아픈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하고 내과 선생님도 많이 받으시죠. 그럼 이제 외과로 보내주십시오. 외과로 보내주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먼저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제 수술을 했고 뭐 큰 수술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술을 했고 사실 방사선 선생님 탓을 좀 하게 되는데 죄송하지만 왜냐면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면은 이제 유방 조직 자체가 좀 딱딱해지고 피부도 약간 착색이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만지면 아무래도 통증이 좀 있거나 또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있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히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건 뭔지 잘 알아요. 이제 아프니까 혹시 재발한 게 아닌가 이거를 제일 걱정을 하시게 되는데 너무 참지 마시고 꼭 외래로 오셔가지고 한번 제가 확인을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제가 대보거나 해서 안에 어떤 재발이나 염증이나 이런 게 없다는 걸 확인하고 나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자연스러운 통증이다. 이건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강도도 좀 약해지고 발생하는 횟수도 이제 줄어든다고 말씀을 꼭 드리고요. 계속 아프고 점점 더 통증 강도가 심해진다. 이러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건데 아프다 안 아프다 이렇게 간헐적으로 이런 거는 또 자연스러운 거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환자들 많이 저희한테 보내주시더라고요. 외래 보다 보면 맞죠? 예. 그리고 실제로 이게 저희가 봐서 구분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아마 선생님들도 뭐 이렇게 보자마자 이건 염증이다, 자연스러운 거다, 재발이다 이렇게 뭐 신처럼 구분할 수 있는 그렇죠. 건 그런 건 아니고 아니죠. 예. 경과를 좀 보시기도 하고 염증인 줄 알았는데 치료가 잘 안 돼서 검사해 보면 재발일 때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한테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죠. 네. 그래서 어쨌든 꼭 검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외래로 꼭 찾아오시면 특히 이제 수술하는 외과 의사한테로 찾아오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이제 보내드리면서도 조금 죄송한 마음이 있었는데 환자 많으신데 또 이제 봐달라고 보내드리니까 네. 더 마음 편하게 아, 의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제가. 그러면 다음 질문은 어떤 과 질문을 받아볼까요? 상암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뽑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임신 중에 유방암 진단 받아서 오시는 분들을 이제 뭐 드물지 않게 보게 됩니다. 영상을 보시고 이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국립암센터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Way back a year ago